허준 이야기 제4편 광해군의 두창 목숨을 건 치료 역사를 바꾼 7일간의 밤 1. 귀신도 못 고치는 병 선조 29년 1596년 가을 궁궐에 비상이 걸렸다. 대군께서 위독하십니다. 광해군 당시 세자로 책봉되기 전에 왕자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었다. 임진왜란 중 선조를 대신해 분조를 이끌며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있던 중요한 인물이었다. 내 의원은 발칵 뒤집혔다. 의원들이 급히 광해군의 처소로 달려갔다. 허준도 그중 하나였다. 광해군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얼굴과 몸에 붉은 반점들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의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마, 두창입니다. 두창, 지금의 천연두였다. 당시에는 마마라고 불렀는데 귀신도 못 고친다고 하여 마마신을 모시고 굿을 하는 병이었다. 한 번 걸리면 절반은 죽고 살아도 얼굴에 깊은 자국이 남는 무서운 병이었다. 태의 양해수가 침울하게 말했다. 전하께 아뢰어야 합니다. 선조는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 광해가 두창에 걸렸다고? 어찌 된 일이냐? 전하,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해수가 말을 흐렸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두창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이었다. 특히 왕족이 걸리면 더욱 어려웠다. 치료에 실패하면 의원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누가 대군을 치료하겠는가? 선조가 의원들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두창은 그만큼 위험한 병이었다. 그때 허준이 앞으로 나섰다. 신이 하겠습니다. 이 모두가 말린 결정. 허준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태의 양해수가 급히 말했다. 허의 신중히 생각하시오. 두창은 치료가 매우 어려운 병이오. 만약 대군께서 위독해지시면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왕자가 죽으면 치료한 의원도 무사하지 못했다. 알고 있습니다. 태의 어른.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조가 허준을 바라보았다. 허의 정말 자신 있는가? 허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자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두창은 신도 처음 다루는 병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에게 맡기겠소? 꼭 대군을 살려주시오. 선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쟁 중에 왕자마저 잃을 수는 없었다. 그날 밤 허준은 자신의 방에서 모든 의서를 뒤졌다. 두창에 관한 기록을 찾았다. 하지만 확실한 치료법은 없었다. 대부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함부로 약을 쓰지 말라는 경고뿐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스승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문득 유이태 선생의 말씀이 떠올랐다. 의서에 없는 병을 만나면 환자를 잘 관찰하여라. 몸이 스스로 말해줄 것이니라. 허준은 결심했다. 의서에만 의지하지 않겠다. 광해군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에 맞춰 치료하겠다. 다음날 새벽 허준은 광해군의 처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밤낮으로 곁을 지키기 시작했다. 3. 첫째 날 밤 광해군의 열은 계속 올랐다. 붉은 반점들이 점점 커지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고통스러워 신음했다. 물을 주시오. 허준은 조심스럽게 물을 떠다 드렸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었다. 두창은 몸속의 열독이 밖으로 나오는 병인데 물을 많이 마시면 열이 안으로 들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대군. 조금씩만 드셔야 합니다. 광해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왕자였지만 전쟁 중에 많은 것을 겪으며 강인해져 있었다. 허준은 맥을 짚었다. 빠르고 강하게 뛰었다. 열이 높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아직 견딜만 했다. 지금은 열을 내리는 것보다 몸의 기운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 열은 몸이 병과 싸우는 과정이니까. 허준은 보약을 다렸다. 인삼, 황기, 당귀, 기운을 돋우는 약재들이었다.
하지만 너무 강하면 안 되었다. 약한 불로 천천히 달여 가장 순한 약을 만들었다. 밤이 깊어갔다. 허준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광해군의 숨소리, 맥박, 땀의 양, 반점의 변화, 모든 것을 관찰했다. 궁녀가 조용히 다가왔다. 어이님, 잠시 쉬시지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아니요. 환자의 상태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제가 직접 봐야 합니다. 첫째 날 밤이 지나갔다. 광해군은 아직 살아있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4. 위기의 순간. 셋째 날 위기가 찾아왔다. 광해군의 반점들이 물집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두창의 특징이었다. 2. 물집들이 제대로 익어서 딱지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잘못되면 농양이 되어 온몸으로 퍼질 수 있었다. 으윽! 아프오! 너무 아프오! 광해군이 신음했다. 온몸의 물집이 따갑고 아팠다.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 궁녀들이 울먹였다. 어이님, 대군께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진통제라도. 허준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진통제를 쓰면 몸의 반응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은 대군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허준은 광해군의 손을 잡았다. 대군,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 고통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어이, 나는 정말 살 수 있겠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야 합니다. 대군께서는 이 나라에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날 밤 더 큰 위기가 왔다. 광해군의 열이 갑자기 더 올랐다. 숨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릿해졌다. 큰일입니다. 대군께서 인사불성이십니다. 허준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두창의 가장 위험한 단계였다. 도끼가 뇌까지 올라간 것이었다.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면 목숨을 잃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침? 아니라 지금 침을 놓으면 자극이 너무 세다. 야! 의식이 없어 먹일 수가 없다. 허준은 머릿속을 빠르게 굴렸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다. 뜸이었다. 쑥을 가져오시오. 빨리. 허준은 광해군의 발바닥과 손바닥에 뜸을 떴다. 사지의 끝에서부터 열을 끌어내리는 방법이었다. 위험한 방법이었다. 자칫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 시즌, 두 시즌, 시간이 흘렀다. 허준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뜸을 뜨고 광해군의 상태를 살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광해군이 신음소리를 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다. 허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비를 넘긴 것이었다. 5. 일곱째 날. 위기를 넘긴 후 광해군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다. 물집들이 익어서 딱지가 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좋은 징조였다. 하지만 허준은 긴장을 풀지 않았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딱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했다. 억지로 떼면 흉터가 깊게 남았다. 대군, 절대로 딱지를 만지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렵고 답답해도 참으셔야 합니다. 알겠소? 허어이의 말을 따르겠소? 광해군은 고통 속에서도 의연했다. 젊은 나이지만 전쟁을 겪으며 강해진 정신력이 있었다. 허준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연고를 만들었다. 백지, 감초, 황련,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를 보호하는 약재들이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연고를 발라주고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어주었다. 밤낮 없이 돌봤다. 일곱째 날이 되었다. 딱지들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아래로 새살이 돋아났다. 허어이, 보시오. 딱지가 떨어지고 있소. 광해군이 기뻐하며 말했다. 허준은 조심스럽게 살폈다. 딱지 자국은 남아 있었지만 깊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많이 흐려질 것이었다. 대군, 성공입니다. 얼굴에도 큰 흉터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이요? 허어이, 고맙소. 정말 고맙소.
광해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이었다. 그날 저녁 선조가 직접 찾아왔다. 광해야, 정말 다행이다. 내가 살아주어서. 선조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허준을 돌아보았다. 허의 경의 공이 매우 크오. 귀신도 못 고친다는 투창을 고쳤으니 이제 경을 명이라 불러도 되겠소. 황송하옵니다, 전하. 신은 다만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6. 파격적인 포상. 광해군이 완전히 회복된 후 조정에서 논의가 벌어졌다. 허준에게 어떤 상을 내릴 것인가? 대군의 목숨을 구한 공이 크니 마땅히 큰 상을 내려야 합니다. 허준 어의를 당상관으로 올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신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당상관은 정삼품 이상의 고위 관리였다. 의원이 당상관이 되는 것도 드문 일인데 서자 출신이 당상관이 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전하, 신중하셔야 합니다. 서자를 당상관에 올리는 것은 짐이 결정하였소. 선조가 단호하게 말했다.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소? 허준은 대군의 목숨을 구했소. 그 공로는 신분을 따질 문제가 아니오. 그리하여 허준은 통정대부 당상관에 올랐다. 조선 역사상 서자 출신으로 당상관이 된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준아, 내가 이렇게까지 서자라는 이유로 과거도 못 보던 내가 당상관이 되다니. 어머니, 이것도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허준은 교만하지 않았다. 당상관이 되었어도 여전히 환자를 대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광해군이 허준을 불렀다. 허의, 아니 이제는 허대감이라 불러야 하는가? 광해군이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대군. 저는 여전히 의원일 뿐입니다. 나는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요. 평생 잊지 않을 것이요. 언젠가 내가 왕이 되면 경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도와주겠소. 허준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대군. 하지만 신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백성들이 병으로 고통받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신은 의학서를 쓰고 싶습니다. 모든 백성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광해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뜻이오. 그때가 되면 꼭 도와주겠소. 7. 치료 기록. 그날 밤 허준은 광해군의 투창 치료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다. 초기 증상, 물집의 변화, 위기의 순간, 치료 방법, 사용한 약재, 뜸을 뜬 혈자리,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었다. 이 기록이 언젠가 다른 의원에게 도움이 되기를, 더 많은 투창 환자를 살릴 수 있기를. 특히 중요하게 적은 것은 환자를 관찰하는 법이었다. 의사에만 의지하지 말고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보고 그에 맞춰 치료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을 다독이는 것의 중요성도 적었다. 광해군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의술만이 아니었다. 살겠다는 의지, 허준을 믿는 마음도 큰 힘이 되었다. 이 기록은 훗날 동의보감의 투창문에 담겼다. 허준의 경험이 후대 의원들에게 전해진 것이었다. 에필로그 신분을 넘어선 실력. 광해군의 투창 치료는 허준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서자라는 신분이 한계를 완전히 넘어선 순간이었다. 당상관이 된 후 더 이상 아무도 허준을 서자라고 무시하지 못했다. 오직 실력으로 인정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허준에게 더 중요한 것은 벼슬이 아니었다. 그가 진정으로 얻은 것은 투창이라는 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의서에 없는 병도 고칠 수 있다. 환자를 잘 관찰하고 몸이 말해주는 것을 들으면 된다. 이 깨달음은 훗날 동의보감을 쓸 때 큰 기반이 되었다. 단순히 옛 의서를 베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담은 살아있는 의학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광해군은 훗날 정말로 왕이 되었다. 그리고 약속대로 허준이 동의보감을 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평생 이어졌다. 목숨을 구해준 의원과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왕. 그들의 관계가 동의보감을 세상에 나오게 한 것이었다. 마이너스. 독자 여러분께 허준이 광해군을 살린 이야기는 단순한 의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 환자를 향한 책임감, 그리고 끊임없는 관찰과 판단이 승리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어려운 일, 실패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도전.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허준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신분이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실력과 용기가 있으면 어떤 한계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분야에서 이런 도전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을 성장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이너스 제5편에서 계속 마이너스.